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21일인데 벌써 2월 19일 우수도 지났습니다. 우수는 우리나라 그 24절기 중에서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상당히 그 무시하는 그런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은데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후속판 비슷하게 제목을 유럽의 이상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거는 내가 이 잡은 제목이 아니라 그 영국의 그 저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A Strange Death of Europe. 유럽이 참 이상하게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참 왕년의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참 세계적으로 괜찮은 강대국이고 정말 세계 서구 문명을 주도하던 그런 강대국들인데 그런 유럽은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상한 죽음 그 뮤레이라는 그 영국 저자의 책 제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트럼프가 나토가 돈을 2%도 안 낸다. 2%도 안 내는 나라는 미국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논쟁이 아직도 뭐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 뜻이 의미가 다 있었음을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그 후속판인데 나토 국가가 이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너무나 강대국답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그 힘의 상관관계가 대폭 변했다. 나토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옛날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정말 누가 말해도 강대국이죠.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강대국이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도 있었죠. 영국 해군, 영국은 해군의 나라고 그리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영국 해군은 바로 그 제패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인도 해군보다 약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최근에 영국 해군은 인도 해군보다도 약하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이런 시점이 사실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이 다글라스 뮤레이라는 아주 그 괜찮은 젊은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2018년 6월 달에 블룸스베리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Strange Death of Europe. 유럽이 지금 죽었는데 참 너무나도 이상하게 죽고 있다. Immigration, Identity, Islam. 뭐 저 제목만 보더라도 저 책이 무엇인지 알겠죠. 지금 유럽에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다양화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양화되지 않고 있고 유럽의 문명이 없어지고 있고 그 문명이 이슬람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데오 크리스천, 그 유대교, 기독교로 그 두 가지 기둥으로 설립된 그런 기독교 문명이 아니고 지금 이슬람화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2020년에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다문화가 지금 그 유럽이 다문화 사회로 그냥 돼가지고 미국처럼 그 인종이 잘 어울려서 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세계인가? 유럽이라는 세계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영어 원서 카바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그 번역서의 카바는 아주 더 충격적으로 유럽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저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죠. 큰 기둥에 이제 그 유럽이라는 문명이 올려 있는데 그 문명이 이민이라든가 그리고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슬람 때문에 그 기둥이 지금 꺾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죽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유럽이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책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모여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민자들이 모여서 아주 괜찮은 사회를 이루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올바른 방향에서 한없이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민자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그 명확한 정책과 또 유럽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식 변화가 없으면은 유럽 대륙은 이슬람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유럽의 정체성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을 지켜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교, 크리스찬, 기독교 문명의 본산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이 죽었는데 나토가 왜 있어?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온 책 2017년에 저것도 제가 그 제목이 하도 참 놀라운 제목이라서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제임스 커치크라는 학자가 쓴 건데 The End of Europe. 유럽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 유럽이 죽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유럽은 더 이상 자유주의의 보루가 아니다. 그리고 유대오 크리스찬 문명의 수호자도 아니다. 프랑스가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입니까 지금? 독일이 수호자예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으로 그 수호자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브렉시트 한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튀어나왔죠. 이슬람의 대대적인 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유대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역설적으로 나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퓰리스트 민족주의 그리고 영토 이런 문제가 또 역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유럽이 아주 복잡하고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대륙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작년 12월 말이네요. 손진석, 홍준기라는 뭐 저분들 내가 직접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책을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지금 유럽은 정말 옛날 유럽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환상의 유럽이 아닙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같이 그 천박한 나라에 가지 말고 유럽같이 우아하고 고상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저자들이 우리는 미국이 될 것인가 유럽이 될 것인가 당연히 미국이 돼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유럽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저 책에서 아주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뭐 저 책을 최근에 아주 좀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책인데 저 책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럽의 위치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20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서구 사회의 양대축으로 국제 질서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글로벌 리더스의 유럽의 위상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다. 저 저자들이 한 말입니다. 저는 저보고 수정해 주라고 그러면은 대폭 폭망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옆에서 우리가 매일 쓰고 또 읽고 가지고 있고 이런 물건 중에서 유럽 거 있습니까? 유럽 거? 우리를 감명 주는 유럽의 물건이 있습니까? 예. 기껏해야 이제 유럽의 자동차들이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21세기의 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조업입니다. 21세기 산업이 아니죠. 그리고 유럽에 MIT라든가 하버드 같은 거, 스탠포드 같은 대학이 유럽에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공계 대학, 유럽의 명문 대학 있습니까? 예. 유럽은 저 책에 의하면 이민자로 미국은 국력을 키우고 있는데 유럽은 이민자 때문에 나라가 몰락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 학교 가보면은 하도 그 이슬람 여학생들이 뭐 이상한 거 뭐 보자기 같은 거 다 쓰고 오기 때문에 그거 쓰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난리가 막 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르카 히잡을 못 쓰고 다니게 하기 위한 참 어거지 방편으로 교복을 입힌답니다. 아니 교복이 선진국의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다닙니까? 바로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이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이 책에는 그 이민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주 그 한 두 챕터가 유럽이 이민자 때문에 앞에 말한 그 다글라스 머레이와 같은 내용의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예. 제가 그랬죠. 이미 그
오래전부터 The party is over. 유럽이 끝난 겁니다. 미국 사람들 돈 계산 아주 칼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미국 군함의 60%가 태평양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 유럽에 가 있었지. 왜? 유럽이 더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 피보트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로 축이 아시아가 되었다. 아시아가 축이 되었다. 유럽의 중요성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 안 내면 지켜주지도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유럽이 옛날에는 이제 유럽이 제일 잘 살았죠.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죠. 식민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노동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노동력. 뭐 아주 값싼 식민지 노동력은 거의 뭐 공짜로 쓰는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비록 유럽이 전승국에 포함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전승국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식민지들을 전부 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식민지를 해방을 시키고 나니까 노동자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부족한데 그 노동자를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식민지에서 데리고 왔고 프랑스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데리고 왔고 독일은 독일 식민지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좋겠죠. 아무래도 독일 식민지 사람들은 독일어 잘하고 영국 식민지 사람은 영어 잘하고 프랑스 식민지 사람은 프랑스를 잘하니까 그래서 노동력이 모자라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사람들이 많이들 왔는데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동안 일하다가 돈 벌고 자기 나라로 가면은 본국도 좋고 또 그 사람들 원래 있던 나라도 좋고 뭐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하러 간 사람들은 가족 데리고 오고 거기서 눌러 살게 되고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가보면 파키스탄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프랑스 가보면 알제리 사람이 무지하게 많고 독일 가면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바로 이 사람들이 시민권 없고 그리고 종교들이 대부분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기독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끈적끈적함, 그 결집성이 뭐 보통 막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눌러 살게 되었고 그래서 소유럽 국가는 이제 소유럽으로서의 정통성이 점점 깨져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인도주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인도주의. 옛날에는 제국주의라서 착취하고 그랬는데 인도주의가 되고 그리고 유럽의 사상은 사회주의적입니다. 대단히 사회주의적이에요. 아까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라는 그 책에서 미국 사람이 유럽보다 일도 훨씬 많이 하고 공부도 훨씬 많이 하고 뭐 일하는 시간 자체가 더 다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아니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야? 1년에 휴가를 한 달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생활도 떨어지고 경제력이 내려가고 그리고 경제력이 내려가니까 국력도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데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민 중독 현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 중독. 근데 이민 중독의 이유가 처음에는 노동력이 모자라다. 두 번째는 유럽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데 있었다.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일으킨 것이 유럽 문명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류를 끌어가는 문명 국가가 이렇게 세계 대전이나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종교 역사 정통성에 관한 믿음에 참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종교 철학 역사 정치에 관해서 자기네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반문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그래서 정체성이 막 깨져나가는 중이죠. 그 유럽이 그냥 옛날에 전통적인 유럽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는 미국하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세계의 고향입니다. 미국은 지구 사람이 다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유럽은 세계 사람들이 가서 유럽을 없애고 있다. 그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017년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가장 흔한 성이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가 저게 영국 성이 아니죠. 그리고 스웨덴이 이슬람 사람이 제일 많은데 2050년 정도 되면 스웨덴의 이슬람 사람은 20%가 넘는답니다. 5분의 1. 그럼 저 사람들은 그 응집력이 좋기 때문에 스웨덴은 무슬림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15살 이하의 50%가 무슬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등학생의 절반이 무슬림이에요. 오스트리아는 말은 독일어를 쓰지만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이 있을 때죠. 한 해 동안만 2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인구가 2%가 늘어났는데 그 2%가 전부 이슬람이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럽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의 일반 시민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관계없어요. 이게 정치의 그 애로사항인데 정치가들이 멋있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저 식민지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우리의 제국주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손주들이 그 나라를 착취해서 다 못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돌봐줘야지. 예, 거기까지 맞는데 그러면은 직접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세금치가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 이슬람에서 온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게 되면 나쁜 짓의 피해자도 그 유럽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범죄가 증가되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슬람화되고 그리고 무슬람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신념은 소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테러리즘이 유럽에 많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 또는 그 포용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슬람의 테러와 범죄가 쉬쉬되고 가려지고 있고 은폐되고 있고 이슬람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많은데 강간 사건, 도둑질 사건 이런 것들 신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옛날에 그 잘못 다룬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난 그것이 어디까지 참 논쟁거리인데 보세요. 무슬림 인구가 유럽에 지금 쉬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무슬림도 많지만은 러시아 종교회가 많죠. 그리고 강력한 그 푸틴 같은 정말 초독재 국가니까 그 질서가 유지되는데 프랑스에 680만, 독일에 480만, 영국에 340만, 350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애를 낳는 비율이 유럽 사람들은 1.6명인데 여자들이 무슬림은 2.6명이랍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하는 거 놔두고 그리고 또 이민 유입하는 거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2050년이 되면은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14, 5%가 이슬람이 될 거다.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 저거는 사라예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슬람식으로 이제 예배 보는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 문명이 이슬람한테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정치가들이 이슬람표 지금 저보다 1% 차이에 당선되거나 낙마하거나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도.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모 모스크스. 모스크가 뭡니까? 그 이슬람 사원이죠. 유럽에다 제발 이슬람 사원을 좀 그만 지으라라는 그런 데모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오나치스 포 유럽. 나치스가 나오는 거예요. 나치스는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자들이죠. 히틀러를 본받은 사람들인데 가라 이겁니다. 이게 독일이고 백인의 나라지 너네 나라가 아니다 해가지고 저거가 나오면은 저거는 이제 폭력으로 치닫을 텐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문제가 이제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거예요. 2015년에는 한 5%대나 많아 했던 그 이슬람이 2050년 되면은 아주 작게 봤을 때, 즉 이민을 그냥 규제를 할 때 7.4% 이민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연 증거가 저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디엄이 11.2% 그리고 높게 잡으면 14%까지 이슬람이 유럽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글라스 뮤레이가 자기 책을 여러분들도 혹시 그 영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프레거 유니버시티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 더 수사이드 오브 유럽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되는 아주 잘 만든 그런 그 유튜브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유럽이 지금 이민 때문에 유럽이 자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그 전통, 유럽이라는 그 문화, 역사, 문명 이것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그 유럽의
스트레인지 데스 오브 유럽 다음에 낸 책이 The War on the West, 그러니까 서구를 향한 싸움 이런 책이 나왔는데 저건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저 책을 그 뮤레이가 이제 그 요약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아주 그 그림이 재미있죠. 유럽은 저 육각형 별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크리스찬이고 그 유럽 문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주데오 크리스찬입니다. 유럽 문명은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문명인데 지금은 그것은 죽은 거다.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 동영상에 제가 이제 캡처를 잘못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예. 맨 처음에는 그랬죠. 야,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 봐라. 흑인이고 백인이고 동양 사람이고 다 모여서 잘 살지 않느냐. 그게 다문화주의라는 거죠.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라고 권장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도 괜찮다. 다 다문화로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다문화주의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유럽 지도자도 없습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라든가 앙겔라 메르켈 이런 사람들이 다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는데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우월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게 깨져나갔다는 데에서 유럽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유럽의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 피난민들,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혹은 테러리즘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대요. 다 우리 옆집 털리는 거 봤어. 어떤 소녀가 강간당하는 거 봤지. 테러 당하는 거 봤지. 그것이 그냥 거의 일상생활이 된 겁니다. 일상생활. 어떤 스웨덴의 어머니가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 딸이 이슬람 그 청년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고발을 못했대요. 이슬람 청년이 쫓겨나면 그것도 또 불쌍한 일이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유럽 문명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당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럽 인구가 변화하고 있고 범죄 증가하고 사회 전체의 그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뭐 유럽의 이 책에 보면은 테러들이 막 일어난 것들이 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민주주의죠, 그래도. 근데 이슬람은 다릅니다. 이슬람은 민주주의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신종주의 그러면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신이 지배하는 것이죠. 보통 인간이 살아있는 신을 대행해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은 come as temporary workers. 와서 일하고 돌아가라. 돈 벌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세요. 근데 일시적으로 안 오죠. 지금 영국 수상이 누굽니까?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이죠. 인도 사람입니다. 뭐 물론 영국 시민권 받았으니까 영국 사람인데 바로 영국이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유럽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 책 내용, 이민에 중독되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독립을 시켜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모자랐고 일할 사람을 자기의 옛날 식민지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가지 않고 놀고 살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예. 또 이것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건데 무하마드가 제일 많고 뭐 스웨덴 사람의 5분의 1이 이슬람이고 오스트리아의 15세 이하가 50%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중독 걸린 측면도 있었지만은 유럽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겁니다. 유럽이라는 그 자부심이 없어진 거예요. 유럽의 종교 역사 정통성에 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없어지고 있다. 독일의 어느 한 해에 2% 인구가 늘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계 이민자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뭐 인구가 이렇게 2%가 증가한 그런 해가 있었는데 여기서 뮤레이가 지적하는 것은 뭐 아주 중요한 그 길트 필링이라는 건데 그거 나오기 전에 지금 저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The most popular boy name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 가장 흔한 그 남자아이 이름 무하마드가 1등이다. 무하마드. 이제 앞으로 그리고 쟤네들은 훨씬 더 사람을 많이 낳는데 애들을. 길티 필링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티 필링. 우리 손조들이 옛날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쟤네들 이민 온 사람들은 불쌍한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문제가 많더라도 잘 봐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또 강조하지만은 귀족들이야 뭐 높은 데 좋은 데서 살면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 뭐 좋은 동네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난민들하고 어울려 사는 유럽의 보통 사람들은 왜 그들이 책임도 다 져야 되고 피해도 다 입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느냐는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 역사에 대해서 속죄해야 된다. 독일이 그 말 제일 많이 했죠. 우리는 히틀러 같은 깡패의 나라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착해져야 돼. 그래서 이민자여 많이 오세요. 환영. 노 보더스. 국경선 필요 없어요. 하고서 세계는 하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글로벌리스트죠. 거기에 반대하면 전부 이제 꼴통 구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인데 하마드 압델 사마드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에 와서 유럽 문명을 칭찬했다고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아주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인데 그러니까 영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영국을 옹호하면 화내고 자기의 원래 문명을 옹호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 문명이 좋아서 왔던 사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뮤레이가 말하기를 This is the stuff of suicide. 이게 바로 자살이지 뭐냐. The self-annihilation of culture. 우리 문화는 스스로 죽고 있다.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들 할아버지들이 못 살게 군 사람들이 후예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 사람들이 죄 좀 저질르더라도 봐줘야 돼. 요새 미국에서 그런다면요. 흑인이 백화점 가서 물건 훔치면은 900불 이하는 그냥 훈방입니다. 훈방.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노예로 와서 저 사람들의 부모들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뮤레이는 이제 이민법을 바꿔야 된다. 근데 저거 못 바꾼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치가도 이민법 바꾸자고 그러면은 그러면 떨어져요. 왜? 이슬람이 안 찍으니까. 근데 이슬람이 뭐 1%도 아니고 10%가 다 넘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유럽의 정체성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럽이 지금 다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뮤레이가 그랬죠. 그들은 우리를 적개심에 불타는 외국인 혐오론자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포용의 역사이며 여러 문화가 한데 뒤얽힌 역사입니다. 이제 자기 하도 자기가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슬람한테 테러는 안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돈으로 봅시다. 돈. 미국은 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도표 보면은 미국은 그냥 쭉 거의 평행선으로 가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25%입니다. 지금 2023년에도. 그러면 중국이나 아시아가 막 부자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전부 다 유럽이 까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1970년에 전 세계에 차지하던 경제 비율이 35%가 넘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15%였는데 지금은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거의 같습니다. 미국하고 셋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은 점점 비중이 더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도표는 1969년부터 2009년까지 40년어치를 봤는데 미국의 국력은 미국의 경제력 비중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고, 유럽은 몰락했고, 아시아가 무상했다. 세계 경제가 저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이 강의를 위해서 옛날 자료 한번 뒤져봤습니다. 2000년대가 바로 시작됐을 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막 그럴 무렵에 나온 그 글들이에요. 이코노미스트가 예측을 했습니다. 저거는 상당히 좌파적인 잡지인데 2050년 미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2배가 될 것이다. 2000년에는 미국과 유럽이 같았습니다. 저 잡지가
2003년 거 같아요. 2003년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은 비슷하다. 그런데 2050년에는 미국이 유럽의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레스터 소로우라는 사람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5배가 높고 일본인들에 비해서는 9배가 높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뭡니까? 완전히 자유경쟁이죠.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세계 500대 기업의 숫자는 미국이 151에서 238개로 일본은 149개에서 50개로 떨어졌다. 미국과 동등하던 일본 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게 되었다. 조 내용이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책에 그 이후의 데이터가 다 잘 나왔는데 그 미국의 기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그 책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그 책 한번 꼭 참고하십시오.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은 왜 더 잘 살게 되었을까? 3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었던 미국이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나 유럽이 주도했죠. 3차 산업혁명 전자통신입니다. 1990년대 나머지 산업국가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을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을 전기, 3차 산업을 정보통신, 4차는 AI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 아닙니까? 그 몇 가지 그냥 데이터를 봅시다. 1991년 냉전이 막 끝났을 때죠. 프랑스 개인 소득은 미국보다 $1,000가 적었다. 프랑스나 미국이나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독일, 이태리는 $2,000 정도 적었다. 그런데 이제 2001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1,000 적었던 나라가 $13,000가 적은 거로 나타나요. 독일은 $2,000 적었는데 미국보다 $12,000가 적고 이태리는 $16,000가 적은 거로 나타납니다. 영국도 미국과 격차가 $11,000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작년 걸 보니까 참 황당한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프랑스 개인 소득이 46,000불인데 미국은 8만 불이에요. IMF 거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어요. 이태리 그러니까 차이가 3만 수천 불이죠. 독일은 5만 2천 불. 영국은 또 48,900불 이렇게 돼 가지고 전부 맨 처음엔 1991년에는 1,000불, 2,000불 차이 났는데 지금은 3만 불, 4만 불씩 차이가 난다. 이태리가 2023년에 보니까 37,000달러더라고요. 미국이 8만 달러니까 이태리가 미국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태리는 나토에서 알아주는 나라죠. 2%안 내는 나라죠. 지금 미국이 이태리를 죽어라 지켜줘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한국이 33,147달러였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이 이제 내일 모레 이태리 앞설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유럽이 가지는 중요성이 미국이 보기에 대폭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국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그 넓은 그 시스테믹한 차원에서 미국에서 저런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유럽이 돈을 막 들인다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갖고 러시아라는 그 깡패 국가에 보니까 러시아 깡패라는 걸 다시 증명했습니다. 자기 정적이 감옥에서 죽었는데 참 못쓸 나라죠.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참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 그 기름을 하마처럼 먹는 또 승용차도 선물도 하고 이런 양아치 깡패들인데 그들한테 비록 죽어가는 유럽이지만은 그래도 덤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켜주지만 너네도 힘 좀 써라는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에서 나온 책 제목을 인용을 한 건데 유럽이 참 이상하게 죽고 있다. 이것이 반전이 될까? 만약 반전이 된다면 저는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정치 구조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없고 21세기는 미국과 태평양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역사의 뒷편으로 유럽이 물러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